관광명소로 떠오른 낭만포차가 이달 초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70평생 한글을 깨치지 못하다 뒤늦게 배운 할머니들이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황혼기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밤바다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이면에 극심한 소음과 체증 민원으로 몸살을 앓던 낭만포차가 이달부터 자리를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여론조사까지 거치면서 이전을 결정하고 장소까지 정했었는데요. 영업 개시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강서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낭만포차가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건 지난 3일. 평일 이른 저녁인데도 거북선대교 밑은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북적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사실 이 딱새우회를 좀 접하기가 힘든데 정말 맛있고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한 낭만포차 중앙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어 어느 위치든 밤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 장소보다 쾌적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기는 좀 지저분하고 좀 좁고 앞에 상가들도 많고 좁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애들이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도 장사가 수월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마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지면서 예전처럼 좁은 도로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막 요리를 하고 보면 도로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연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음식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다리 밑이라는 위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화장실이 완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맞아요. 이게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밤바다를 즐길 수 있어 여수의 주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는 낭만포차. 새롭게 시작된 낭만포차가 기존에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옛자리의 명성을 이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이 잇따라 내습하고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농민들이 생계조차 곤란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마늘 등 노지 작물의 경우 대체 작물 펠로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 벼 피해 수매 지원과 노지 채소 생계비 지원 등에 즉각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차량 동원이 사전 투표일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에서 17건의 불법 차량 동원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사전투표일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일 날 감시 강도가 낮은 데다 교통불편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에만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단속과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 초 황혼기의 한글을 배워서 책까지 낸 순천의 할머니 작가들의 이야기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573번째를 맞은 한글날, 박민주 기자가 이들 할머니 작가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올해 69살의 황지심 할머니. 군대 간 오빠가 보내준 편지를 읽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됐습니다. 3년 전 깨우친 한글 때문입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답장을 못 해줘서. 전번에 이제 이 책 나왔을 때 갖고 갔어요. 팔남매가 다 보고 눈물도 났어요.
올해 76살의 장선자 할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절을 작품에 투영시켰습니다. 글은 항원기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글을 몰랐다가 배우고 본 게 세상이 다시 백이고 글을 배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참 몰랐어요. 순천 소녀시대로 불린 20명의 할머니 작가들은 내년에 두 번째 에세이집을 낼 계획입니다. 할머니 작가들은 미국에서 그림책 전시회를 갖고 공감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 어머님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책들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때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 작가들. 우리 말과 글은 인생 2막을 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여러 해 동안 표류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공항 예정 부지의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흑산도. 날이겠지만 먼바다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열흘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날 저희가 발이 묶였거든요. 이렇게 묶이고 나면은 이 안에서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어도 사실은 밖에하고는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1년에 3분의 1은 반나절 이상 선박이 통제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됐고 지난 2013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성 등의 문제로 번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흑산공항이 이제 추진된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뭐 철새보다 못하냐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심의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더 분석을 제시할 것이고요. 이에 연계해가지고 환경성 분야는 방금 철새 보금자리 사업이라든가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흑산공항 예정부지는 지난 2010년 국립공원구역 해제 대상이었지만 당시는 국립공원구역에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치됐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다음 달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 자리에서 전남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 인구 집중인 점을 들며 경북 등 다른 시도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돈도 사람도 모두 수도권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 인구 비중이 결국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172억 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143억 4,7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는 600만 달러, 전남은 1억 500만 달러로 전국 투자 유치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편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 역량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구소 비중은 64.8%, 연구 인력 비중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비중이 연구소보다 높은 것은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 규모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지방정부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와 연구원들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별 인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50% 선을 돌파하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GRDP 역시 올해 안에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인적, 물적 역량이 편중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여전히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가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나라별 전통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돼 이주민들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온 3,5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과 언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지로 선정된 순천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에 맞춰 국토부와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시재생 한마당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역사, 생태, 문화 그리고 사람을 슬로건으로 순천의 도시재생 지역 골목길을 활용해 개최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여수 오천산단 협동조합의 경우 과거 여수시로부터 필수 처리비 등을 지원받았지만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 지원이 끊겨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의 간편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가 잇따랐지만 간편조사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간편조사 비율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 태풍 피해가 큰 전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조사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지역 내에 올해에만 100대가 넘는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상반기 34군데에 91대의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6군데에 1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1,765대의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 2012년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래 3,940건의 사건 사고에 대응해왔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5일부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순천시 90개의 지정 의료기관과 10개의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임신부와 기존의 만 65세 이상 등 대상자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접종 시기와 장소가 구분됩니다.